네, 프랑스 실생활 재택강의 6주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하기로 합시다. 네, 이번 주차에는 프랑스의 식생활, 음식 문화, 앞부분에서는, 첫째 시간에서는, 정규 식사, 가정 식사, 식당에서 하는 식사에 아래서 알아보았고요. 그게 빠지지 않고 나오던 소위 말하는 포도주, 그 다음에 빠지지 않던 치즈, 이런 것도 있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또 다른 특산물, 음식 식문화로서 포도주를 그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포도주는 그 특징으로서 각 포도주의 특징, 프랑스에서 특징은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되어 있답니다. 흔히 말해 르테르와르, 그 다음에 세파즈, 그 다음에 사바르페르 데 피티킬테, 테르와르, 테르란 말은 알다시피 르테르와르, 테르는 땅이잖아요. 대지, 지구도 됩니다. 테르와르는 토지, 토양에 관한 겁니다. 우수는 그 산지를 말할 수 있겠죠. 무슨 비에비인 포도나무가 자라는 그 지방, 장소를 지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테르와르의 그 특징은 토양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토질의 종류, 그 다음에 기후, 그 다음에 특히나 중요한 게 태양에 노출되는 정도, 혹은 바람, 태양과 바람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총칭해서 테르와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리그래서 레뱅 프로디드 오 시드에스트 들라 프랑스의 남동부 지방에서 나오는 포도주와, 거기는 어떻습니까? 라우, 일포보, 날씨도 좋고요. 르솔레이의 날씨도, 태양도 아주 좋아서, 날씨도 온화하고, 그러니까 따뜻할 정도로, 이런 곳에 나는 건 스롱 트리디 피콩, 데 뱅드 샹파니, 울레 솔, 데파드 멤 나티르, 울레 솔레이에 보쿠 플리하르. 프랑스 남동부에서 나오는 포도주, 거기는 남동부에는 태양도 좋고, 날씨도 온화하고 했던 곳에 나오는 포도주와 샹파은 지방이 어디 될까요? 저 북동쪽, 프랑스 북부의 동쪽 편에 거기는 한 샹파은입니다. 물론 샴페인이 거기 나오기도 합니다만 샹파은에서 나오는 포도주와는 엄청 질적으로 다르다. 그게 어떻습니까? 토양은 같지도 않고 또 거기다가 태양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북부 지방에 갈수록 태양이 잘 드러나지 않고 구름이 끼어 있고 비 오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테르와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세파즈는 품종이라 그랬죠. 송레 블랑, 뱅, 빈, 기포르트 레생. 그 레생은 이제 포도 열매입니다. 포도 열매를 내놓는 포도나무 식물의 그 종류죠. 그 종이죠, 품종. 프랑스에는 지금 분리된 쌍세파즈 기도원을 회전 디표랑 아주 다양한 포도 열매를 내놓는 그 품종이 100가지 이상이 있답니다. 뭐 비노누아르, 보누아르, 뭐 종류, 포도주 병을 열심히 관찰해 보면은 그 상표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테르와르와 세파즈, 그 다음에 사바르페르드, 아까 비티킬띠를 하는, 낄띠는 재배자, 비는 포도 재배자의 사바르페르는 우리말 노하우라 할까, 기술도 좌우화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인데, 이런 세파 종류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지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종류, 한 6가지가 유명합니다. 다음 기회 있을 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즉 포도주는 또 어떻게 있고 백포도주는 어떤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레시피들이 아로마 향이죠. 파르팽 향 비슷합니다. qui a fait de réputation de vin français provient de cette grande variété de cépages. 프랑스 포도주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명성을 낳게 한 게 그 특유의 향이 있는 건데, 향이 그 섬세하고 미시합니까? 미묘한 그런 향들은 바로 이와 같은 품종의 다양한 데서 나오고 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의
주 재배자, 포도도 재배하고 포도 재배한 사람이 바로 또 포도주를 또 직접 만들죠. 그걸 샤또라고 부릅니까? 양조장 안에서. 그 포도주 재배자의 노하우, 그 기술은 아주 많이 최근 같으면 15년 전부터 아주 많이 발전됐답니다. 당연하겠죠. 과학적이고. 그 포도주 양조술을 갖다가 에놀로지라고 부르고 있네요. 포도주 양조술의 그 진보. 말하자면 시앙스 디뱅이라 할까요? 포도주 과학이라 할까? 학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매 단계마다 아주 더 나은 과학적인 그런 공법이랄까? 제조법이 개발되고 있다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할 만한 게요. 알코올 소비, 알코올에 대한 뭐라 그럴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꽁트라 알코올리즘, 반알코올주의랄까, 알코올, 에 대해 반대하는 그런 투쟁 같은 캠페인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임신한 여인, 임산부들 특히 알코올을 소유하는 게,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Partir la diminution de la consommation moyenne de vin, 예, 알코올. 바라비탕, 예. 인구 1인당, 포도주와 알코올의 평균 소비량이, 예,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50년 동안에. 예, 그래서 그 양이 1인당 55리터랍니다. 1년에. 그렇지만, 오늘날 프랑스인들은 더 이상 매일같이 포도주는 마시지 않는다. 예전에는 거의 매일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다음 봅시다. 또 포도주를 마시는 방법 중에 보관하는 방법이랄까요? Le vin rouge doit être servi chambré, c'est-à-dire à la température ambiante de la pièce. 즉 포도주, 예. vin rouge, 즉 포도주는 chambré, 일반 방에, 거실, 일반 방에 있는 것처럼 보관해야 된다. 냉장고가 아니란 말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알라 땅페라띠르, 앙비앙트 들라 방, 비에스, 방의, 거실의 그 기온 속에서, 보관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널로 레세파, 당라 기진, 부엌에는 두지 마라. 왜냐? 부엌은 열기가 있지 않습니까? 화기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온도가 거기에선 종종 올라가기 때문에 부엌보다는 좀 바람 잘 통하는 시늘한, 보통은 반지하 창고 깨압이라고 부르면, 깨압은 원래 동굴인데 동굴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늘하게 있는 곳이면 선호한다 하죠. 그에 비해서 뱅블랑, 백포도주 혹은 뱅호즈라면 뱅호제, 장밋빛, 약간 노란빛이 도는, 예, 뱅호제나 뱅블랑은 도아테트 스프레, 신선하게 둬야 됩니다. 좀 약간 차가울 정도로, 그렇게 둬야만 맛이, 향이 짙어진다. 하지만 메디 자메 드 글라송, 얼음 등이죠. 네. 왜 칵테일 뭐 하고 할 때 얼음 넣고 합니까? 그렇다 신선하게 한다고 해서 거기다 절대 얼음은 넣으면 안 돼요. 그 맛있는 좋은 포도주에다가 절대 얼음은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소위 말하는 포도주의 등급 같은 이야기입니다. 등급 혹은 분류라 그럴까요? Les viticulteurs soucieux de la qualité de leur vin et de l'information de consommateurs ont élaboré une classification de leurs produits. 포도주 재배자들은 그들 포도의 그 질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겠죠. 그 다음에 정보를 또 제공해 주려고 하기 위해서 그들 상품 포도주에 대한 클래시픽 분류 등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등급화, 뒤로 갈수록 좋은 포도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뱅드 더블 흔히 말했습니다. 식탁 포도주겠죠. 이건 시골에서도 그냥 제일 하류라 그럴까요? 고급은 저 뒤로 가면 되겠고요. 질이 좋은 포도주는 그런데 그냥 흔하게 시골에서, 우리도 그럽니까? 그냥 흔하게 급은 낮지만 마시는 포도주가 이제 뱅드 더블 정도 합니다. 아마 가보시면은 그랑 마가제에 가면 커다란
병이라 그럴까 통에다가 넣어서 파는 포도주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가를 뭐라 합니까? 대바구니 같은 거 가지고 쭉 둘러 짜고 일반 병이 아니라 커다란 항아리 비슷한 데다가 한 뱅더블 좀. 근데 뱅드베이 예. 지방 포도주죠. 지방에서 나는 지방에서는 인정해준다 이 말일까요? 그 고장에서는 그러나 여기서도 괜찮은 포도주가 가끔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오 네, 베데케세 아오세인데 베데케세 오리지널 뱅 델리미티드 게알티스필헤르 복잡합니다. 아주 뛰어난 품질에 대한 완전한 그 지방 출신의 그 원산지가 되는 포도주라고 아플라시온 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다는 명칭입니다. 아플레 그죠? 그러죠. 근데 주로 이겁니다. 아오세입니다. 아오세 등급 되겠죠. 아플라시온 도르지노 공트롤레 예. 통제되고 있는 원산지 명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오세 붙으면 포도주 상표 이제 보시면은 뭐 보르도스다 아니면 뭡니까 보졸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릅니다. 산지를.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산지라고 샹파누로 불리려면 샹파누 그 지방에서 그런 호칭을 붙여도 좋다라고 통제받아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웃셋급 등급이 되면은 고급이라고 할까 괜찮은 포도주란 말입니다. 아마 이게 여러 가지로 이 포도주에는 아주 명성이 있는 곳에서 나오는데 약 한 357곳 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또 특별 사항으로 걸려와서는 알프레드 미세가 뭐 포도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얘기 있고요. 두 번째 프랑스가 포도주도 흔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포도주 많이 수입돼 들어옵니다만은 예전처럼 유럽 포도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신대륙 예, 미국이나 칠레, 남미나 이런 포도주도 많이 들어오곤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 자체에 대해서 프랑스가 갖는 위상이랄까 비중이 약간씩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유럽 내에서도 보면은 포도주 수출 자체는 두 번째입니다. 포도주는 원래 이태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로마 시대 때 있어가지고 그게 이태리에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태리가 어쩌면 소비량은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다음으로 유럽에서는 포도 수출국은 프랑스입니다만은 앙발레 같이 쓰는 첫째가 된답니다. 프랑스 포도주가 그 고급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는 빠졌는데 다음에 우리 개강되면은 포도주에서 빗대는 그 다음에 샹파니 아까 봤습니까? 그 다음에 꼬냑 같은 것도 다음 시간에 언제 기회 있을 때 면대면 강의를 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다음 프로마주 치즈 예. 수백 개가 되는 치즈가 있죠. 왜냐면 동네마다 마치 뭐라고 말할까요? 독일의 맥주가 수천 종이 된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 우리나라에도 막걸리가 집집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런 거죠. 예전 전통에서도 소주 같은 것들도 각 고장마다 집집마다 만들 때는 다 달랐을 거예요. 조금의 가미하는 게 달라가지고 서로 다르고 달랐을 것 같아. 그런데 이게 획일화되면 맛이 하나지만 알다시피 치즈 같은 거 우리나라 지금 된장이라고 할까요? 집집마다 된장을 다 담근다면은 그런 식으로 조금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수 종류가 수백 개가 된다는 게 당연한 얘기겠죠. 다음에 치즈 같은 거 우리는 우유로 한다지만 우유는 소에서 나옵니까? 저 소에 젖인다면은 아니면 암소지만 아니면 양 또 뭐 양의 종류도 많아요. 브레비라든지 세브라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다양한 그 농물의 적절 가지고 짜는 따라서 또 이름이 달라지고 하겠죠. 여기에도 등급이 있답니다. 아플라시옹 예. 이런 명칭 아오세급 아니면 뭐 이런 등급이 있고 한데 대표적인 기억만 살펴보자면
또 프로마 치즈를 또 맛보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조건은 절대 여기서도 헤프리지라테르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 된답니다. 에르시네르만 셀베 아베크 디뱅 에디뱅 루즈. 치즈는 프랑스에 있는 보통 빵 아니면 포도주, 그것도 적포도주에 같이 먹는 게 좋다 할까요? 그런 풍습이다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어서는 이제 그 등급화에 대한 그 음식물 이런 치즈, 포도주에 대한 등급 레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도 아웃세 이야기했습니까? 아웃세 등급. 예. 말하자면은 예컨대 이거는 울산을 대표하는 식품 종류에다가 등급을 붙인다면 명칭이죠. 아플라스 등급도 명칭인데 이 명칭을 따르려면 어느 정도 뭐라고 수준이 되어야만 울산을 대표하는 뭐 이런 상표를 붙일 수 있다라는 게 라벨이겠죠. 그래서 해마다 혹은 분기 정해진 기간마다 뭐 이 제품이 뭐 언양미나리라고 하려면 언양미나리라면 뭐 안에 성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외관은 어떻고 있겠죠. 그걸 그때그때 통과해야만 언양미나리라는 상표를 달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아웃셋 등급만 되면 괜찮은 것이고요. 다음 프랑스의 또 새로운 또 1990년 최근에 와서 끊임없이 이제 제도화하는 게 이제 프랑스 사회, 우리도 그러하지만 프랑스 전통적인 그 식생활, 음식 문화가 젊은이들에게 외국에 오는 뭐 패스트푸드점이 되고 하니까 어떤 축제처럼 음식 맛을 맛보는 한 주간을 정해가지고 전통적인 맛이라 그럴까 프랑스 고유의 맛을 지켜내려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그런 행사를 벌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각종 시장을 통해서 그중에 또 특히 할 만한 중에 골리슈라는 사람 이물리스트의 그 뭐랄까 개그맨이랄까 희극 배우였던 최근에 1985년에 이 사이에 그 식문화가 너무 이른바 양극화가 됐다고 할까요? 뽑으렀대. 지극한 그 가난 그다음에 수많은 그 동료 우리 시민들이 아주 특히나 음식에 있어서 영양 보충에 있어서 이제 비참한 경지에 있다는 데서 이제 반항해가지고 레스토 디퀘르 마음의 회복이라 그럴까? 또 다른 말로 레스토 푸르 레스토랑 식당을 위한 회복 그런 운동 같은 단체를 만듭니다. 많은 예술가들과 함께. 이 협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협회에서는 이른바 제네로지테 관대함이랄까 모든 사람들 우리 관대함 예전에 이웃 사람에게도 갈라 먹고 나눠 먹고 하던 이런 것들을 거기서는 또 그 목표가 뭐일까요? pour 디스트리비에 나눠주는 거죠. 누리띠르 플리데미니 가장 뭐랄까 취약한 계층들에게 그 음식물들을 갈라주는 것. 이런 풍습들은 실은 예전에 유럽에 내재했던 기독교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의 시장에 가보면 그렇답니다. 시장을 다 하다가 뭐 과일이다 이런 뭐 배추다 팔고 하다가 뭐 저녁 시간 하루 팔면 그 다음날 못 파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물 같은 것들. 그러면 몇 시 되면 그때부터는 다 이제 팔기를 끝내고 창고로 넣지 않고 나머지는 쌓아가지고 따로 정리해서 길가에다 내놓는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가지고 가면 됩니다. 주로 아까 말하던 좀 취약계층들 사람들은 아무런 스스럼 없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내놓고 했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답니다. 유대인 시장에 가면은 특히 식재료 바로 그런 풍습을 한번 해보자 했던 것이. 그래서 국회에서도 88년에 프랑스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루아 꼴리시법을 정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부도 하고 나면은 그 연말에 정산할 때 세금
감면도 받고 이런 식의 제도가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2011년에 레스토 디퀘르의 법에 의해서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네, 밀리언도 흑바. 그러니까 100만, 1000만, 억입니까? 1억 900만의 식사. 그래도 밀리언도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총 합계합하면 1억 900만의 뭐랄까 식사 끼니라 할까요? 끼니가 제공되었답니다. 이런 식의 운동이 식생활과 관해서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이런 게 있다는 걸 그래도 프랑스 사회가 예 맞습니다. 조금은 그래도 인간적인 응우를 띤 이런 면이 있구나 정도 느끼시고 하고 다음 밑에 있는 거는 몇 과마다 뒤에 나오는 이 교재에서 생각해보기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comparer trois principaux repas français de votre pays. 예. 프랑스의 이거 주된 세 식사, 아침, 점심 식사, 아침, 점심, 저녁과 당신 나라의 당신 나라의 뭡니까? 주된 세 아침, 점심, 저녁과 비교해 봐라.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기입니까? 토론해보기. Au déjeunez-vous à midi de quoi? composez votre repas. 우리를 들은 거죠. 당신은 점심 때 정오에 어디에서 식사합니까? 또 듣고 composez 그 식사가 당신 식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뭐 밥, 뭐 국, 뭐 다른 반찬 이런 거겠죠. 비교해보자. Quel repas de fête préférez-vous? 예, pourquoi? 당신은 뭘 더 좋아한다? prefer해, 그죠? prefer해. quel repas de fête? 잔치 음식이라 할까요? 예. 어떤 잔치 음식을 당신은 더 좋아하고 그 이유는 뭔가? 4번. Trouvez trois arguments qui justifient la semaine du goût. 예. 맛의 한 주라는 이 축제를 정당화한다. justifie 하는 세 가지 주장을 찾아보아라. 예. 아까 위에서 나왔습니까? 프랑스에서 프랑스 전통적인 음식 이런 것들을 널리 선양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런 축제 기간 같은 걸 정했는데 그때 내가 왜 이런 주를 정하자, 이런 축제를 하자라고 했을 때 CCTV 정당화한다 할 거예요. 이런 근거가 될 만한 것들 인터넷 뒤져보면 찾아보면 나올 수 있겠죠. comparer ce que l'on nomme les bonnes manières à table, c'est vous et en France. 이런 뭐 어느 나라 말이 bonne manière à table, 식탁에서 좋은 매너, 식탁 예절이라고 할까요? 식사 예절. 당신 나라에서 식사 예절도 있고 프랑스에서 당신 나라와 프랑스에서 식사 예절이라 부르는 것을 비교해 보아라. 예, 찾아보기 바랍니다. 앞에서 나왔습니까? 식사와 관해서 프랑스에서는 남의 집에 갔을 때 안주인이 먼저 먹기 전에는 시작하면 안 된다도 있었고 또 뭐가 있더라? 기억나는 게 예, 두 팔을 올려놓고 있어야 되고 손이 근데 팔을 괴고 있으면 안 되고 식탁에다가는 뭐 이런 이야기 정도 있었겠죠. 그왜 Regardez le menu proposé fait votre choix. 다음 여기 제공하는 그 메뉴판을 보고서 여기서 당신의 뭘 먹을지 선택을 해봐라. 예, 아마 그림 화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죠? 다음 정오표입니까? OX로 다 봐라. 라스멘드구에 réservé aux enfants qui n'ont pas de goût. 예, 이 맛이 없는 아이들에게만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죠. 예, 예, 맛의 주간, 맛의 일주란 축제는 입자른 아이들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런가요? 좀 더 깊이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미디 일레 트레 알라모드 마우즈 아베크세드와 낮에는 정오에는 일레 트레 알라모드란 말은 유행이란 말입니다. 알라모드 더 이해하는 것이 아주 유행이다. 뭐 하는 거 마우즈 아베크세드와 손가락으로 먹는 것이 유행이다. 꼭 그렇지 않았죠. 예, le soir, la famille se retrouve autour de la table familiale. 저녁이면은 가족은 가족 식탁 주변에 모여든다. 대부분 그렇겠죠.
La cuisine traditionnelle française remplacée par la cuisine exotique. 예, 프랑스 전통적인 요리가 요즘은 이국적 요리, 외국에서 온 거죠. 외국의 요리로 대체되고 있다. 대체됐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이겠죠. 그곳 문맥을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OX를. Chaque région a ses spécialités culinaires. 예. 각 지방마다의 그 음식의 그 뭐랄까 특수성 혹은 특산 특별한 대표적인 그런 음식 요리 문화가 있다. 맞습니다. 당연하겠죠. Tous les restaurants français proposent des plats d'escargot ou de grenouille. 프랑스 모든 식당에서는 뭐 에스카르고, 예, 달팽이 혹은 그renouille, 개구리 이 요리죠. 요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건 아니죠. 모든 식당이 다 하는 건 아니고 그게 가능한 식당이 따로 있고 있다겠죠. 근데 메뉴판에는 잘 없더라도 물어보면 된다고 했습니까? 자, 7번. 러뱅의 toujours compris dans le prix de menu. 포도주는 항상 메뉴, 그죠? 식사 시킬 때, 그죠? 메뉴판에 있는 요리입니다. 요리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꽁프리. 그건 아니라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음료, 뭐 술, 포도주 같은 건 따로 계산된다 했습니다. Le reste du cœur, 아까 했습니까? 식생활 보존하기 위해서 돕기 운동. sont réservés aux personnes qui ont des problèmes cardiaques. 특수한 사람들, 네,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이다. 예, 찾아보기 바랍니다. Le label rouge est attribué à une viande de qualité. 붉은 라벨은 질 좋은 고기에 붙이는 것이다. 그걸 놓치고 왔던가 봅니다. 깊이 본문에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La France et l'Italie sont les deux pays qui consomment le plus de vin en Europe.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포도주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두 나라이다. 그건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누가 더 많으냐? 이탈리아가 더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 이어가면서 잠시 뭐 언젠가 읽었던 글이었는데 이탈리아 또 그렇고요. 프랑스 알코올 소비량은 많은데 알코올 중독은 많지 않대요. 프랑스, 이탈리아. 그게 왜냐? 포도주는 매일 그 할아버지와 식사할 때도 항상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게 포도주고 뭐 해봐야 뭐 2잔, 3잔 어른들도 그럼 끝이라는 거죠. 어린애들도 그때 조금씩 마시지만 그냥 그 입만 돋구는 용도일 뿐이지 뭐라 그럴까? 술 그러면 뭐 취하는 거. 그까지는 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어린 나이 때부터 경험한답니다. 프랑스, 이태리의 그 아동들 때부터. 그래서 술은 그러니까 포도주하고 다른 술 그러니까 알코올기가 있는 뭡니까? 뭐라고 뭐 브랜디라든지 뭐 이런 술하고는 다르다고 느끼는 거죠. 이건 음식이고요. 예, 포도주는. 그래서 식당에는 항상 식사와 같이 나오는 게 포도주고 아예 그런 이른바 독한 술을 마시려면 다른 집을 가는 거죠. 그건 술이고 이건 음료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릴 때부터 길들여졌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의 소비량은 많아도 알코올 중독은 적다 하는 게 프랑스, 이탈리아의 특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시 앞이 정식 개강해가지고요. 만나서 또 다른 이야기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프랑스 실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자, 만사 부려 튼튼입니까? 예, 코로나 바이러스 시절에 열심히 합니다. 자, 오늘 이만 합시다. 예.